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주 4일째라서 노는 날이 많습니다. 남들 다 출근하는 금요일에도 쉬다 보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주로 다른 지역에 놀러 가는 편입니다. 월급도 만족할 만큼 넉넉하게 나오기 때문에 취미생활에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눈치 보고 돈 쓰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취미로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캠핑이었죠. 처음에는 캠핑카를 살까 고민했지만 아무리 저렴한 캠핑카를 사더라도 최소한 1억 이상은 줘야 하기 때문에 취미 생활에 그 정도를 투자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캠핑을 다닌 지 이제 1년이 좀 넘어가고 있고 캠핑 가는데 혼자서 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 싶어서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서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평소에 야근을 하고 교대 근무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 데다가 일주일에 4번만 출근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서 시간을 맞추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고 게다가 친구들 중에서는 캠핑을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캠핑을 함께 갈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서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날도 금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싸고 예약해둔 캠핑장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끝자락에 위치한 조금 외진 캠핑장이어서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힐링할 것을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일찍 출발해서 그런지 차도 막히지 않았고 도착해서 보니 역시나 저 혼자밖에 없어서 벌써부터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오늘은 예약 손님이 저밖에 없다면서 나중에 더 올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시설을 편하게 쓰라고 하시길래 저는 완전히 땡 잡았다 싶었습니다. 이것저것 설치를 끝내고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도 한두 명씩 오는 것이었습니다. 캠핑이라는 게 원래 즉석으로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에 당일 예약하는 사람도 워낙에 많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 넓은 시설을 혼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지만 또 캠핑의 재미 중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음식들을 나눠 먹으면서 노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반갑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끼케야 서너 명 정도만 온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행들이 계속 추가되더라고요. 자세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다 오고 나니까 10명쯤 됐던 것 같습니다. 다들 퇴근하고 오기 때문에 도착하는 시간이 중구난방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워낙에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시끄럽게 술을 마시면서 놀더라고요. 여러 개의 텐트를 치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노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친구들하고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놀던 무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와서는 혼자 오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같이 노는 게 어떻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워낙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어울릴 만한 분위기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잠을 자려고 누워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한참 동안 시끌벅적했던 그들의 자리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쯤에 갑자기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제 텐트 앞에서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제 텐트의 문을 열더라고요. 워낙에 어두워서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상당히 작고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머리는 짧았고 파마를 해서 그런지 더 귀여움이 부각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저한테 안기며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에게 입을 맞추기도 했는데 술 냄새 때문에 머리가 띵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나 술을 많이 마신 여자가 키스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다가도 그냥 이 순간을 좀 더 즐기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계속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밖은 아까보다 훨씬 더 조용해졌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자도 굳이 찾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 여자는 저에게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고 보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고 저는 화들짝 놀라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자기가 싫냐며 막무가내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라고 오랜만에 좋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제 물건을 미친 듯이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흥건한 혀놀림에 금방 반응이 와버렸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흥분되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그렇게 한참 동안 사랑을 나누던 그녀는 제 옆에서 풀썩 쓰러져 잠들어 버렸죠.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차에서 자기로 했고 알몸인 그녀는 제 텐트 안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춥지 않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자는 게 전혀 불편한 건 없었지만 허리는 좀 아프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늦지막한 시간에 제 텐트로 다시 가보니 그 여자는 없었고 어젯밤에 그 여자로 예상되는 여자가 멀리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녀를 아는 체 하지 않고 지난밤에 어지럽혀진 텐트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후 나와서 씻으러 세면장으로 가는데 그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엄청 당황해하는 여성분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인사를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저는 천연덕스럽게 어제 차에서 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신경도 쓰지 않고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할 뿐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되니 그 일행 중 몇몇은 돌아갔고 몇몇은 남아서 하루 더 캠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캠핑 초보들인지 장비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몇 번은 저에게 와서 물어보고 장비들을 빌려가기도 하더라고요. 낮에 근처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서는 근처 마트에서 필요한 물품을 더 사서 제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텐트 앞에 어제 그 여성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자기가 많이 취해서 자기네 일행 텐트인 줄 알고 들어와 잠을 잤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길래 또 한 번 천연덕스럽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어제 선글라스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못 봤냐고 묻더라고요. 못 봤다고 하면서 찾으면 연락드릴 테니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하나만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어제 일로 따지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할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그녀는 별말 없이 자기 연락처를 가르쳐주고 떠나더라고요. 좀 쉬다가 저녁을 준비를 하는데 그 일행들이 합석해서 같이 놀자고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남았고 도움도 많이 받았다면서 저녁을 준비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다며 그렇게 하자고 말했지만 어설픈 것들이 많았던 그들이기에 결국에는 제가 저녁을 거의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고는 같이 술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제는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시끌벅적했는데 지금은 여자 4명만 남아서 그런지 한결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는 대학원생도 있었고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인생 선배로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저희 회사 후배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팀이기에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히 술도 오르고 친구들끼리 있는데 너무 오래 있으면 민폐인 것 같아서 적당히 놀다가 제 텐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술을 더 마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텐트로 돌아와서 씻고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꽤 잠을 잔 것 같은데 누군가가 갑자기 저를 흔들면서 깨우길래 봤더니 어제 불쑥 찾아온 그녀가 눈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혹시 어제 있었던 일이
기억 안 나냐고 묻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저의 반응을 보더니 역시 다 기억할 줄 알았다면서 모르는 척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제 일을 사과하러 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녀는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맥주랑 안주 가지고 왔는데 한 잔 더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술을 잘 못하긴 하지만 왠지 그 맥주는 안 먹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를 할 것 같아서 같이 마셨습니다. 선글라스는 찾았냐고 물었지만 아직도 못 찾았다면서 아무래도 새로 사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중간중간 저를 오빠라고 불러주는데 새삼 가슴이 설레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가져온 맥주를 다 먹고 헤어질 시간이 다 다가오자 그녀는 아쉬웠는지 갑자기 저에게 키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자꾸 마음이 간다면서 저를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여기서 자고 가도 되냐고 묻길래 편한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저희는 어제처럼 뜨겁게 사랑을 나눴는데 어제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텐트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사랑을 나누다가 결국에는 자기네 텐트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녀의 적극적인 테크닉에서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고 저녁에 퇴근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술도 마시고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알고 보니 직장도 가깝고 사는 곳도 가깝더라고요. 그렇게 걷다가 본격적으로 연애해보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자 그녀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바로 제 고백을 받아주었고 그때부터 그녀는 제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몇 개월쯤 지나서 물어보니 그날 퇴근하고 데이트할 때 엄청 꾸미고 나온 거라면서 제가 고백을 안 했으면 본인이 저에게 고백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할 순 없지만 갑자기 찾아온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저는 꾸준히 캠핑하러 다니고 있지만 그전처럼 혼자서 하는 캠핑이 아닙니다. 항상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텐트 안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죠. 평소에 집에서 하는 것보다 텐트 안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년쯤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맥주를 같이 마시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안 마셨다면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겠죠? 아무리 그런 사건으로 이 여자를 만났지만 이 여자가 해프다고 생각하거나 가벼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번듯한 직장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게 단속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가끔씩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